출근길이나 퇴근길 꽉 막힌 지하철 안에서 혹은 운전대 잡고 이 심층 탐구 듣고 계실 우리 청취자님들 안녕하세요. 매일 경제 뉴스 보면 막 관세 폭탄 터졌다, 무역 전쟁이다, 이런 무서운 단어들 엄청 쏟아지잖아요. 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죠. 근데 솔직히 그게 내 지갑이랑 내 통장이랑 무슨 상관인지 확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딱 봤는데 와, 이건 마치 그 결말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끔찍한 공포 영화를 다시 틀어보는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아, 공포 영화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심층탐구의 핵심 미션은 이겁니다. 과연 역사는 반복되는가? 그 100년 전이죠. 1930년에 미국 경제를 완전 박살냈던 그 스무트 홀리 관세법. 그리고 며칠 전 2025년 4월 2일에 딱 발표된 트럼프 상호 관세. 이 두 가지를 나란히 올려놓고 비교해 볼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어떤 정치적인 편견이나 가치 판단은 다 내려놓고요. 철저하게 오늘 제공된 역사적 사실, 그리고 구체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이 무서운 평행 이론을 펼쳐볼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타임라인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일단 현재 상황을 제대로 보려면 도대체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미국이 그런 극단적인 약을 처방했나? 그 배경부터 봐야겠죠. 네, 그 1929년 10월 24일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른바 검은 목요일 뉴욕 증시가 대폭락을 하면서 경제 위기가 시작됐잖아요. 하루 만에 주가가 막 11%가 날아갔어요. 아, 11%면 진짜 패닉이 왔겠네요. 그렇죠. 1920년대 내내 막 파티 분위기였던 미국 경제가 박살이 나니까 길거리에 실업자가 막 넘쳐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뭐라도 빨리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압박감이 상상을 초월했겠죠. 아, 당장 내년 선거도 있고 하니까요. 시민들은 거리에 나앉게 생겼고. 맞습니다. 위기가 오면 정치인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게 뭘까요? 복잡한 어떤 구조개혁? 아니죠. 유권자들한테 아주 직관적으로 확 먹히는 단순한 해결책, 그리고 모든 탓을 돌릴 수 있는 외부의 적입니다. 아, 내 탓이 아니라 저 밖에 외국 놈들 탓이다. 이거군요. 네. 그래서 1930년에 공화당 리드 스무트 상원의원하고 윌리스 홀리 하원의원이 아주 그럴싸한 해법을 들고 나와요. 논리가 이거예요. 우리나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저 외국산 제품들이 너무 싸게 들어와서 그렇다. 네네. 그러니까 수입품에다가 엄청난 관세를 매겨서 방어막을 딱 치면 미국 사람들은 비싸진 외국 물건 대신 우리 미제 물건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시 공장이 돌아가고 일자리가 생길 거다. 이런 논리였죠. 뭐 우리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자. 이거는 참 언제 들어도 달콤한 명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보호의 수준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평균 관세가 59%에 최고 높은 건 막 400%를 때려버렸어요. 그것도 무려 2만 개가 넘는 수입품이에요. 네, 거의 미친 수치죠. 이거는 사실상 이제부터 외국 물건은 아예 안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겠다. 이런 쇄국 정책 아닙니까? 마치 그 방에 외풍 든다고 창문이랑 문을 그냥 콘크리트로 다 발라버린 격이잖아요. 바깥바람은 막을지 몰라도 안에서 숨 막혀 죽는 거 아닌가요? 와, 그 비유가 기가 막힌 게요. 당시에 똑똑한 경제학자들이랑 기업인들이 정확히 그 숨 막혀 죽을 거라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여기서 진짜 주목할 만한 점이 그 미국의 전설적인 기업가 헨리 포드 아시죠? 자동차의 헬리포드요. 네. 헨리 포드랑 그 월스트리트의 거물 JP 모건 회장이 직접 백악관으로 후보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제발 이 법안에 서명하지 마라. 이거 경제 생태계 다 파괴하는 맹독이다. 이렇게 엄청나게 설득을 해요. 아니 당대 최고의 비즈니스맨들이 직접 가서 뜯어 말린 거네요. 뿐만 아니라 당시 경제학자 1,000명이 넘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청원서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잠깐만요. 물이 샌다고 수도관을 망치로 다 부숴버리는 법안인데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렸는데도 후보 대통령은 왜 서명을 한 건가요? 눈앞에 절벽인 걸 뻔히 알면서 엑셀을 밟았다는 거잖아요. 대체 왜 그런 무리수를 둔 거죠? 청취자님들도 엄청 답답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덫에 빠진 건데요. 사실 이 법안이 처음에는 농산물 가격 폭락해서 힘든 농민들 좀 보호하자, 이런 꽤 작고 제한적인 조치로 시작했어요. 아, 시작은 농민보호였군요. 네, 근데 이게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야, 농산물 보호해줄게. 대신 우리 지역구 철강도 관세 올려줘. 그래. 그럼 우리 지역 섬유도 관세 올려. 이런 식으로 이른바 통나무 굴리기, 그러니까 표거래가 막 일어난 겁니다. 아, 자기 지역구 표 챙기려고 이거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인 거군요. 그렇죠. 결국 2만 개가 넘는 품목에 무차별적으로 관세가 매겨지는 괴물이 탄생한 거죠. 선거가 코앞이니까 경제적 합리성이고 뭐고 그냥 눈 감아버린 겁니다. 당장 내 배치 달겠다고 그냥 독배를 원샷한 거네요. 근데 문제는 무역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집 대문을 쾅 닫아버리면 밭에 있던 이웃들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당연하죠. 즉각적이고 엄청난 보복이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확 매겨버리고요. 영국,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도 줄줄이 반격에 나섰죠. 심지어 독일은 수입 허가 시스템 자체를 아예 장벽으로 만들어서 미국 물건을 원천 봉쇄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보복 관세 주고받았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해가 가요? 근데 그 결과가 너무 끔찍하잖아요. 자료에 나온 팩트를 보면 전 세계 교역량이 순식간에 3분의 1 토막이 나고 미국 주가는 그 법안 통과되고 10년 동안 무려 90% 이상 폭락을 했어요. 네, 그 90% 폭락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죠. 처음에 주가 11% 빠졌다고 호들갑 떨면서 만든 법안이 주가를 90%더 날려버린 건데, 아니 관세 좀 올렸다고 어떻게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완전히 붕괴해버린 건가요? 그 연결고리가 너무 궁금해요. 이걸 이해하려면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하는데요. 그 당시 유럽 국가들이 1차 세계대전 치르느라 미국한테 빚을 엄청 졌거든요. 네, 빚이 많았겠죠, 전쟁 직후니까. 그럼 유럽이 이 빚을 달러로 갚아야 하는데 달러를 어떻게 구하겠어요? 자기들이 만든 물건을 미국에 팔아서 벌어야 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갑자기 스무트 홀리법으로 수입을 턱 막아버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달러를 벌 길이 아예 끊어진 겁니다. 아, 헐.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 좀 못 판 게 아니라 빚 갚을 달러줄이 싹둑 잘려나간 거네요. 정확합니다. 달러를 못 구하니까 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국가 부도, 디폴트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럽에 돈 빌려줬단 미국 은행들이 연쇄 파산하는 거예요. 돈을 못 받으니까요. 와, 은행이 무너지면 기업들도 다 도산하겠네요. 그렇죠. 은행 무너지고 기업 도산하니까 미국 내에서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심지어 길거리에 나앉아서 굶어 죽는 아사자까지 대량으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국 산업 지키겠다고 친방어막이 글로벌 금융 돈줄을 싹 다 끊어버린 자폭 버튼이었던 거죠. 청취자님, 여기서 저희가 자료에 나오는 어려운 개념 하나만 쉽게 풀고 갈게요. 그 근린 궁피파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직역하면 이웃나라를 거지로 만드는 정책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 동네에서 나만 잘 살겠다고 이웃집들 장사를 다 망쳐나온 거예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근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 가게 물건 사줄 이웃이 단 한 명도 안 남아있게 된 거죠. 다 거지가 돼서. 동네 상권 자체가 날아간 거네요. 네, 무역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 촘촘하게 연결된 동네 상권이랑 똑같거든요. 게다가 이 나비 효과가 단순히 경제 폭망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더 있나요? 경제학자 슌페터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관세 인상을 무슨 가정상비약, 그러니까 소화제쯤으로 생각했던 공화당의 그 전통이 대공황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결국 2차 세계대전, 파시즘의 씨앗을 잉태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와, 관세법 하나가 그 인류 최악의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거잖아요. 아니, 돈 못 버는 경제 위기가 어떻게 총 쏘는 전쟁으로 진화를 한 거죠? 상황에서 시민들이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에 완전 절망을 한 겁니다. 그 절망의 틈을 파고든 게 바로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극단주의자들이죠. 아, 내가 너희들을 이 지옥에서 구해주겠다. 위대한 국가를 만들겠다. 이러면서 선동을 했군요. 네, 경제가 고립되니까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튀어나왔고 그게 결국 세계 대전이라는 파국으로 폭발해버린 겁니다. 진짜 무서운 역사네요. 자, 그러면 과거 지하실문을 열어서 그 끔찍한 결말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시계를 확 돌려서 2025년 4월 2일 지금 현재로 와보죠. 트럼프 상호 관세 정책. 네,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죠. 이거 발표되고 나서 언론들 반응 자료를 보니까 와, 진짜 소름 돋는 평행 이론이에요. 뉴욕타임스에서는 당장 스무트 홀리의 악몽 부활이다 이렇게 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후보의 실패 반복인가 하면서 100년 전 망령을 바로 소환했거든요. 언론들이 그렇게 기시감을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너무 닮았거든요. 1930년에 경제 위기 원인을 전부 외부 탓으로 돌렸잖아요.
2025년 지금도 무역 적자나 제조업이 무너지는 걸 전부 외국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게다가 주도하는 쪽이 공화당이라는 점도 똑같고요. 즉각적인 보복의 사이클도 소름 돋게 똑같더라고요. 과거엔 캐나다나 유럽이 반격했는데 이번엔 트럼프 관세 발표되자마자 중국이 바로 125% 보복 관세로 맞받아쳤잖아요. 희생양 찾기, 관세 부과, 바로 보복.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그냥 복붙한 것처럼 똑같이 굴러가고 있어요. 네, 완전히 같은 패턴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그리고 훨씬 더 큰 위험성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차이점이요? 어떤 차이인가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만약에 이번 트럼프 관세 정책이 현실화되면 1930년 스무트 홀리 때보다 충격이 훨씬 클 거다. 잠깐만요. 100년 전에 전 세계 교역량 3분의 1 날아가고 주가가 90% 폭락했다면서요. 이거보다 충격이 더 크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블룸버그는 왜 그렇게 무서운 경고를 한 거죠? 그게 바로 현대 글로벌 공급망 구조의 복잡성 때문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193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무역이 1차원적이었어요. 미국이 목화 키워서 유럽에 팔고 유럽은 와인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그냥 완성품을 주고받는 구조였죠. 아, 딱 완성된 물건만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데 2025년 지금은 어떤가요? 반도체 하나, 스마트폰 하나 만들 때 국경을 몇 번을 넘는지 상상도 못합니다. 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네요. 제가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과거 무역이 그 다 조립된 레고 성장난감을 상자에 담아서 통째로 서로 주고받는 거였다면 지금은 수십 개 나라가 큰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아주 조그만 레고 브릭들을 끝없이 서로 넘겨주면서 하나의 거대한 우주선을 다 같이 조립하는 거잖아요. 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스마트폰만 해도 캘리포니아에서 설계하고 핵심 칩은 영국 아키텍처고 히토류는 아프리카에서 캐고 그걸 대만이나 한국에서 가공한 다음에 최종 조립은 또 다른 나라에서 하잖아요. 와, 그러니까 중간에 브릭을 넘겨줄 때마다 세금을 매기면 와, 이거는 진짜?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는 완성품이 국경 한 번 넘을 때 관세 한 번 맞으면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미완성 레고 브릭이 이 나라 저 나라를 수십 번 넘어다닙니다. 매번 국경을 넘을 때마다 관세가 눈덩이처럼 중복해서 붙는 거죠. 와, 1단계에서 20% 붙고 다음 나라 갈 때 또 거기에 20% 붙고 그럼 나중에 우주선 완성될 때쯤에는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관세의 폭포 효과라고 부릅니다. 비용에 감당할 수 없게 치솟으면 소비자는 물건을 못 사고 수요가 증발하면 결국 전 세계 컨베이어 벨트가 연쇄적으로 다 멈춰버리는 겁니다. 아, 진짜. 톱니바퀴 하나에 모래알 끼는 순간 글로벌 제조 시스템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네요. 블룸버거가 100년 전보다 더 끔찍할 수 있다고 한 게 이래서였군요. 맞습니다. 국경을 한 번 넘을 때마다 세금이 불어나는 이 구조적 위험성, 이게 1930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파괴력을 가진 거죠. 자, 청취자님. 출퇴근길에 오늘 저희가 나눈 이 100년 전 역사 이야기, 이게 절대 남의 나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이제 확실해졌죠. 그렇습니다. 이 거대한 관세 전쟁의 나비 효과가 당장 내일 아침 우리가 마시는 커피 가격을 올릴 거고요. 우리 퇴직금 들어가 있는 주식 계좌 파랗게 멍들게 할 거고 결국 내 직장, 내 일자리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웃을 거지로 만들면 내 물건 사줄 사람도 없어진다는 뼈아픈 교훈 꼭 기억해야겠어요. 네. 보호무역주의가 내세우는 자국산업보호라는 말 참 달콤하지만 결국 현실에서는 우리 다 같이 죽는 길이라는 걸 데이터가 증명해주고 있죠. 근데요, 전문가님. 저기 오늘 자료 쭉 보면서 대화하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청취자님들한테 던지고 싶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딱 떠올랐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방금 우리가 2025년 이 공급망이 너무 촘촘하게 얽혀 있어서 100년 전보다 충격이 훨씬 클 거라고 우려했잖아요. 네. 관세 폭포 효과 말씀드렸죠. 근데 역사를 모르는 자는 반복할 운명에 처한다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거랑 다르게 지금은 내가 살겠다고 상대방한테 총을 쏘면 그 총알이 지구를 뺑 돌아서 정확히 내 뒤통수에 꽂히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한쪽 무너지면 나도 즉각 무너지죠. 그래서 말인데 오히려기 다 같이 망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복잡성이 역설적으로, 진짜 역설적으로 양쪽 정치인들이 그 공말의 스위치를 누르기 직전에 아차 하면서 손을 멈추게 만드는 최후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진 않을까요? 아, 그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마치 냉전 시대에 핵무기가 워낙 무서우니까 상호 확증 파괴 공포 때문에 3차 대전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죠. 네네, 맞아요. 정확히 그겁니다. 네. 경제학적 상호 확증 파괴가 과연 이 미친 관세 전쟁에서 브레이크가 되어줄 것인가? 이거야말로 현대 자본주의가 맞닥뜨린 가장 거대하고 위험한 실험이 아닐까 싶네요. 자, 청취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서 결국 1930년의 비극을 바보처럼 똑같이 반복하게 될까요? 아니면 2025년의 이 촘촘한 초연결 사회가 우리를 벼랑 끝에서 살려내는 기적이 되어줄까요? 정말 고민해볼 만한 문제네요. 오늘 목적지 도착하시는 길에 이 질문 한번 곱씹어 보시면 앞으로 경제 뉴스 보실 때 전혀 다른 아주 날카로운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님들 오늘도 든든하고 인사이트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응원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